안녕하세요. 최윤준 교수입니다. C++ 상속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상속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기본 클래스의 속성들을 가져오는 거를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확장성과 재사용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속의 이제 마지막 단계 다중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나 기능을 받는다고 치면 한 개로부터만 안 받고 또 여러 개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중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상속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가상상속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접근 지정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public, private, protecte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이렇게 받게 되면 기본 클래스로부터 어떻게 받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public으로 받으면 기본 클래스의 protected, public은 그대로 이제 속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본 클래스에 있는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은 오히려 프라이빗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레벨이 더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죠. 프로텍티드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프로텍티드는 프라이빗은 그대로 프라이빗으로 오지만 퍼블릭이 프로텍티드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범위의 접근 지정자로 이제 제한이 되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식화해서 보시면, 자, 이제 기본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퍼블릭으로 이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받을 수도 있고, 프라이빗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다 있다라고 멤버를 가정을 하면, 상속을 받고 나면 실제 기본 클래스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냐를 한번 보게 되면, 퍼블릭은 똑같아요. 네. 프로텍티드가 똑같이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퍼블릭, 프라이빗은 당연히 이제 상속이 이제 돼도 접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프로텍티드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네, 프로텍티드로 받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까지 프로텍티드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으로 받으면 뭐예요? 다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 수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상속받는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컴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은 딜리버리드 이제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멤버의 속성이 나오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 상속 파생 클래스를 이제 X로 객체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 클래스부터 쭉쭉쭉. 그러면은 X.A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A 멤버인데 이 멤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없죠. 예. 상속받은 기본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오류가 나요. 그리고 또 set A는 누구 함수죠? 누구의 멤버 함수죠? 기본 클래스의 멤버 함수죠. show A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드시 오류가 납니다. 접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B는 또 어떻게 되냐라고 보는 거죠. 자, X의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생 클래스에 지금 그 프라이빗 멤버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set b라는 멤버 함수는 멤버 함수이긴 하지만 프로텍티드예요. 그러면 역시 외부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show 함수는요. show b는 이건 쓸 수 있어요. 왜? 퍼블릭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메인 함수에서는요. 1번부터 5까지는 다 오류가 발생을 하고 제대로 수행되는 거는 6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프로텍티드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텍티드는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요. 네, 이제 똑같이 함수를 구현을 하고 상속만 이제 프로텍티드로 받았어요. 그러면 역시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 X 객체를 선언을 했고요. X의 A 값, 이거는 당연히 프라이빗이니까 오류가 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set A도 똑같이 프로텍티드로 받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이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멤버 외부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텍티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쇼 A도 동일하겠죠? 네, 역시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클래스의 B는 어때요? 얘도 이제 당연히 프라이빗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오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set B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도 역시 네,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 네, 앞에랑. 이번에 살펴볼 예제는 상속이 한 번 더 될 때, 그러니까 중첩될 때 접근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클래스가 선언이 됐고요. 첫 번째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 그 다음에 파생된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손주 클래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각각은 기본 클래스로부터 계속 파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생 클래스가 기본 클래스로부터 프라이빗 형태로 파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파생되는 것 역시 이제 프라이빗으로 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깝깝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 우선 한번 쭉 살펴보면요. 베이스 기본 클래스는 네,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이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으로 선언이 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된 드라이브드 멤버에 보시면은 지금 베이스로부터 프라이빗으로 파생이 되는데 얘 안에서는 지금 뭐죠? 얘는 프라이빗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하는데 이제 프로텍티드로 사용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지금 베이스 기본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은 네, 여기는 따로는 없네요. set 프로텍트 함수에는. 그리고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된 함수에 보니까 showB라는 그 멤버 함수를 썼는데 이 showB가 누구를 접근하고 있어요? 네, 이 위에 있는 네,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 함수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에서 쓸 수가 있죠. 네, 쓸 수가 있어서 얘 괜찮고요. 그 다음에 show A 같은 경우도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부터 파생된 grand derived 클래스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보시면 뭐 얘는 자기 멤버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set AB라는 멤버 함수를 썼는데 이 멤버 함수가 공교롭게도 기본 클래스, 두 번째 기본 클래스 드라이브드에 있는 set A 함수와 그 다음에 show A 함수를 쓰고 있고, 네, show A 함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set B 해당하는, 네, 함수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프라이빗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클래스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제한자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제한자가 생기게 되기 이제 set A 함수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성 자체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3번에서 오류가 나고요. 그 다음에 show A도 같은 이유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set B 함수는 네, 여기서 이제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set A와 show A라는 함수 자체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드라이브드로부터 쓰면은 당연히 쓸 수가 있겠지만 결국 얘의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이스에 있는 겁니다.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두 번째 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상속이 되면서 이미 프라이빗으로 이제 더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 그대로 세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속받는 쪽에서는 공교롭게도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3번과 4번에서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상속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융합 많이 쓰죠. 그래서 컨버전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에디터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받아서 텍스트 에디터, 인터프리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뒤에 얘가 나오겠지만 mp3랑 그 다음에 모바일 폰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게 이제 뮤직폰의 새로운 형태로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얘를 살펴보면 mp3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뮤직폰을 만들려고 보니까 뮤직폰은 mp3로부터 상속을 하자니 네, 너무 추가할 게 많고요.
모바일 폰으로부터 상속을 받다니 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MP3도 있고 모바일 폰도 있어. 그럼 둘 다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뭐 MP3 기능과 모바일 폰 기능을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중상속까지 와보면 C++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객체지야. 사람은 모든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크게 개념적으로 객체적으로 본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자체를 잘 프로그램으로 정리해서 이제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뮤직폰은 이제 MP3 그다음에 모바일 폰 다 되고요. 콤마를 이용을 하셔서 이제 다중상속을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중상속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뮤직폰은 무슨 기능, 뮤직폰의 이제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네, 다이얼이라는 기능인데, 뮤직폰을 실행을 하면 어때요? 음악도 실행하면서 전화를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이런 게 이제 다 가져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얘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 메인 함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 멤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앞쪽의 수준에 이제 앞쪽이라기보다 이제 동률한 다른 클래스가 있을 때 A 클래스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의 기능은 이제 B 클래스, 독립적인 B 클래스의 기능으로부터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카리큘레이터라는 클래스도 한번 이 비슷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카리큘레이터는 이제 덧셈기, 뺄셈기 뭐 이런 게 합쳐진 형태겠죠. 그래서 저희가 덧셈기도 하나 구현을 했어요. 뺄셈기도 구현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동등한 클래스인 거죠. 근데 이제 카리큘레이터라는 클래스는 결국은 덧셈기도의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뺄셈기의 속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제 역시 그냥 오퍼레이터랑 그 다음에 인티저 변수 두 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덧셈이라는 기호가 오면 덧셈기를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뺄셈이란 기호가 오면 뺄셈기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예. 실제 메인에서 구현하시는 걸 보면 2 플러스 4라는 게 오면 딱 보고 플러스 기 오니까 덧셈기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00 빼기 8 그러면 뺄셈기가 호출이 됐으니까 뺄셈기가 이제 수행이 돼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 클래스를 보면 이 클래스가 얼마나 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중 상속을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얘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베이스 IO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거로부터 이제 파생된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in이라는 클래스, out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고 싶은 in-out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in도 있고 out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중 상속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상속을 받은 이 기본 클래스가 하나의 동일한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라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동등한 수준으로 파생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 클래스의 모든 속성을 다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클래스에 만약에 이런 멤버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파생된 클래스는 결국은 기본 클래스의 속성을 다 가져오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본의 기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가 중복으로 선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기능은 그 리드 포스와 라이트 포스라는 기능인데 실제 이 리드 포스와 라이트 포스가 모드라는 기본 멤버 변수를 참조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쭉 하다 보면 실제 메모리상에 내가 선언한 인아웃의 객체 IO 오브젝트라는 애가 모드가 두 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모드를 세팅을 하면 이게 첫 번째 모드인가? 두 번째 모드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상속이 굉장히 편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막 상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중복되다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가상상속이라는 겁니다.
이제 상속을 받을 때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이 퍼블릭이나 뭐 이렇게 상속을 받을 때 앞에 버추얼을 넣게 되면 혹시나 공유하는 번수나 그 다음에 멤버가 중복돼서 생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만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를 중복 생성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안정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아까의 그 오류가 있었던 구조를 보면 베이스 IO라는 기본 클래스로부터 파상을 받을 때 이제 버추얼이란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네, 리드 포스, 라이트 포스, 그 다음에 모드, 세이프 요 네 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버추얼로 상속을 받게 되면 맨 처음에 상속받을 때는 그대로 상속을 받지만 두 번째 받을 때는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드라는 멤버가 동일하게 있구나. 그럼 나는 얘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메모리상의 모드는 하나만 자리를 잡고 프로그래밍 중에도 아무런 오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중상속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좀 모호한 것들도 있었죠. 그런 걸 아주 이제 현명하게 해결하는 가상상속까지 버추얼 키워드를 쓰는 부분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99페이지에 저희가 그 체크 타임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이제 상속을 기점으로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거의 모든 개념을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